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격국론이에요. 자평진전. 네, 그래서 격국론도 또한 역시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딱 달아보면 용신이 그대로 딱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인데, 이 아무리 흉격이라 해도 잘만 다루어지면 결국은 비록 말을 다루는 기술은 어렵지만 그 길들이는 말을 잘만 다루면, 그러면 왕무장상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다루면 돼요. 칠살도 우선 식신으로 제사를 먼저 한다든지, 제사를 할 게 없으면 또 딴 거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제자약살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취할 것은 식신을 써서 제사라는 경우예요. 이게 귀격이 됐고요. 식신 제사예요. 두 번째 사룡식자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식태왕하면 인수로서 또 제하면 돼요. 오히려 제살태가격이에요. 이거는 제살태가는 오히려 인성을 쓰라. 이게 바로 제살태가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임수가 투출해서 편관인데 편관격이에요. 근데 토가 많아서 제살이 하려는데 전부 다 덤벼드니까 어떻게 한다? 인수를 쓰라. 인수를 써서 이걸 제하면 된다. 결국은 격용신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하죠? 토체, 목수용조예요. 그래서 인성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로 가나, 격으로 가나, 억부로 가나, 저희는 이렇게 무게를 중심을 달아서 토가 채니까 목수를 쓰라라는 거예요. 자, 제설태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수를 쓰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이 사주는 솔직히 이건 설하고가 자른 척하고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건 제살태가가 아니에요. 제살태가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지금 편관격이잖아요. 편관격에 살이 강해요. 살이 강해서 식신으로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명조로 그룹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잘 못 넣었어요. 자, 이거야말로 7살에서 용인,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이건 화살한 거예요. 7살이 너무 강해서 인성을 쓰는 거예요. 화살이에요, 화살. 그래서 화살격을 제가 만들어놨죠. 이렇게 붙여진 거죠. 아주 잘 됐어요. 또 인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살이 중하면 그래요. 그런 때는 이거 왜 적어갖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재성을 쓸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제자 약사를 하라는 거예요. 살이 약하니까 오히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전부 식신이죠. 식신에서 이걸 살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성이 제자 약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체예요. 식신이 너무 강해요. 살이 감당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재성이 오히려 식신 생제 재생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잖아요. 여기 지금 제자약살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제자약살이에요. 또 일주가 강하고 살이 약하다라고 할 때 또 역시 재성을 빌려서 쓴다는 거예요. 제자약살이에요. 유은사운이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일주가 강하고 목체니까 인성이 강해요. 오히려 그러면 인성이 강하니까 목체니까 어떻게 된다? 이 편관이 설이 되는 거죠. 목이 채니까 설이 되니까 이 신금으로 재성으로서 또 이것도 제자약살이에요. 참고적으로 임철주의 적선수 징의의 제22장 관살장에 보면 1왈 제자약살, 첫 번째가 제자약살이에요. 2왈 살중용이네요. 이건 화살. 3왈 식신제살, 4왈 합간유살, 5왈 관살혼잡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관살혼잡 된 게요. 자, 잡기칠살을 했어요. 잡기칠살이라고 해서 이 설하고가 지가 여기 진토 속에 임수가 투출했어요. 그리고 이 신금이 많아서 제다신약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니까 뭐예요? 인비를 쓰라. 근데 인성이 없으니까 뭘 쓴다? 비겁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인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주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겁을 쓰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됐죠. 대운이 별로 이 금운으로 흐르니까 아마 이때 죽었다 이 사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살격의 인비용이나 인불용에서 대운이 아쉽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라고가 쭉 설명을 해요. 자, 다음 오늘 이게 할 차례예요. 유살, 살이 있는데 관성이 섞여 있어요. 그런 땐 거간을 하든지 혹 살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청에서 귀가 되는데 이게 악통제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주가 화채 수금용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편관이죠. 근데 정관이 투출했죠. 이런 땐 개수를 써서 정화를 하나 죽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화채 수금용조예요. 그래서 수불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금토로 가겠죠. 그러든 저러든 화채면 이게 금토도 가능하다. 왜? 배설시키니까요. 자, 악통제를 봅시다. 악통제. 여기 맞아 보고요. 거간유살이 돼서 무릇 관에 귀격이 됐다. 살격에 인비를 쓰는 거예요. 인비. 자, 봅시다. 악통제명이에요. 여기 나왔네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운이 아주 제일 안 좋죠. 화채니까 목은 안 좋죠. 그런데 이 35대운서부터 좋죠. 요 해수는 가만히 봐야 돼요. 해는 해면 목국도 되지만 인목이 또 있어서 이 해수는 별로 수운이라 해도 안 좋고 수운도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후까지는 쭉 좋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주면 좋은 거예요. 자, 거간은 어떻게 하고 거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알겠는가? 원령이 편관이면 살을 쓰는데 관은 쓸 수 없다. 각각 따라야 된다. 그 중요한 무게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 관격에 살이 섞였으면 거간 유사를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이 하면 청함을 얻을 수 없다. 마치 심낭중의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주가 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이렇게 해서 편관인데 요 정관이 여기 떴잖아요. 그러면 이 정관인데 좌우충을 함으로써 극사를 하니 이것이 거살유관이다라고 해서 이 사주가 금수로 흐르면 좋죠. 근데 올해 태어났으니까 양년생이니까 좋죠. 금수로 쫙 흐르고 있어요. 심낭중의 명을 볼까요? 이 사주는 대운이 살린 사주인 거 어때요? 네, 심낭중. 맞죠? 금인데 이 무술대운은 안 좋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태어나는 건 별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가 없네요. 자, 이게 제가 일부러 이거 하나 끌고 왔어요. 합관유살이다. 아래 사주는 제가 끌고 온 거예요. 합관유살 심해첨 선생 거예요. 자, 건용 38년 4월 18일 진시에 태어났어요. 이건 화채예요. 전반적으로요. 그런데 이 사주가 뭐가 좋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관이죠. 정관이죠. 그리고 이게 편관이잖아요. 누가 얘기하기를 물론 이것은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인데 합관이 돼서 하나를 제거하니 살이 남아서 좋다라고 하면서 철조 선생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명을 보는 사람한테 이 사주를 드리니 귀격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고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주는 화채 수금용조인데 대운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40제까지. 그런데 이 양반이 80을 사셨으니까 이 경대운까지는 사셨겠죠. 술대운은 끝나니까. 자, 봅시다. 이게 설명이에요. 자, 철저자조다라고 했는데 왜 17번에 각출 처리했을까요? 징에서는 건용 38년 이것이 없어요. 임철조 자신의 명조라는 것은 빠지고 후반부에 임철조의 개인적인 신상 발언에 대해서도 빠졌다. 천미와는 다르게 임철조 자신의 명조라는 징후가 징의에서는 전혀 나지 않으므로
참고적으로 옮겨 적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자기 사주를 아주 한탄스럽게 설명을 하세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이걸 참고적으로 합관 유살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역시 장하천이에요. 아주 더운 여름이죠. 여전조라고 해서 요 바로 사람 명조 142번인데 141번에 아주 훨씬 이 양반보다 더 잘 산 사주가 있어요. 요게 바로 개축이에요. 이 사주는 개사예요. 예. 문제가 이 축토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개축, 무어, 병어, 임진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 이 축토의 기능, 화를 빨아먹는 기능이 얼마나 좋냐고 한탄을 하셔요. 그래, 여전조, 지환, 일축자 하나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사화잖아요. 예. 그런데 천연지격이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축이라는 건 곧 북방의 습토라 능, 회, 병화지열을 뜨거운 열을 끌어다 꺼뜨릴 수 있으니 능이 수, 오화지영, 오화의 뜨거움도 빨아들일 수 있다. 또 능이 축수장금한다. 물을 부처정하고 금을 감추고 있으니 산은 곧 남방지화라 저 개사 예, 개 임절지라 배수여신 이거 수레 여자예요. 예, 그래서 한 수레의 뗄나무예요. 뗄나무가 불이 났는데 물 한 잔으로 끌 수 있느냐? 반기는 것은 혼잡된 건데 불이 기청. 그 혼잡된 건 어떻게 돼요? 반기는데 불이 기청. 청함은 반갑지 않다. 피증 무게합이 불화하는데 차즈 무게합이 필화 한다는 거예요. 왜? 무게합해서 오화가 있으니까 이게 더 불길을 더 화하게 되는데 앞에는 이 축토가 있어서 절대 화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 부단 불능조살 살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화해서 겁제로 되어버렸으니까 반대로 양인창광 양인을 도와서 창광하다는 거예요. 미쳐 날뛴다는 거죠. 사중에는 경금이 있는데 무종인조 끌어당겨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사에서요. 임수 비록 신고하지만 결론적으로 금이 없어서 금의 도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임수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청고지상 이거 아주 나쁜 말이죠. 예, 깨끗하면서도 메마른 사기다. 겸해서 운이 40제까지 목화로 흐르니 생적 겁인지지. 예, 여기까지 이제 요걸 철저를 빼고 여기까지만 있대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이거 원인이에요. 원인으로 위로는 불능 계부지의 성명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이름을 이루는 것을 따를 수가 없었고 이을 수가 없었고 아래로는 자 불수 지킬 수가 없었다. 어떻게 불능수 전원이 창업 아마 전원 그러니까 정말 땅도 많았었고 뭔 창업을 했는지 했던 거예요. 골룡육치는 직동 바로 같았다. 화병 그름의 떡과 같았으니 반생사업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사업이겠죠. 역시 사분 뜬구름과 같았다. 지묘에 이르러서 임수절제하니 여기죠. 임수가 절제하니 양인이 봉생. 그래서 양인이 생을 만나서 만났다. 고륙지변 형제지간에 무슨 죽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고륙지변이 있으니 이치 이런 결과 경가 탕산 집안은 기울고 재산은 흩어졌다. 오직 내가 기억하는 건 미양명시 학을 명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억나는 것은 청인 사람을 불러서 추산 이 명절을 들이밀고 이 사주가 어떠소? 라고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일미 하나도 허보라고 해서 헛되고 도움되는 게 없었다. 헛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은 명리자여라고 해서 사주 참 좋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합간주살이 돼서 그래서 명리자여할 것이다. 후에 마침내 이런 부럼 털끝만큼도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찌 불통제라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내가 품은 성질이 편절, 아주 그러니까 한쪽으로 외절, 꼿꼿한 거죠. 예, 그래서 위, 명리자, 희, 성실한 걸 밝히고, 불이, 허부, 헛된 것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 첨태, 아첨하거나 아첨하는 태도도 없었으며, 다 오만, 아주 오만한 기운만 있었다는 거예요. 교유왕래, 뭘 이렇게 왕래하고 교유하는 게 매번 하려고 하면 낭낭나나 떨어져서 어렵게 합치는 게 똑똑똑 떨어졌다는 거죠. 평소 늠는 자는 아주 이렇게 뻣뻣하고 점잔을 떠는 것은 오조,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았으니 충무지운, 충성과 두터움의 분계는 불감, 실추이, 감히 떨어뜨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뿐이다. 선엄, 서후, 선엄이라는 건 이건 부모가 이제 둘 분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업이 조령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 영하로 떨어진 거예요. 메말르고 조령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잠심영하 40대 이후에 40대에 명공부를 한 거예요. 집안이 망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호구지계, 우리도 호구지계라고 그러죠. 호구지책으로 물론 6척의 체구가 6척이면 3, 6, 18, 6m 80은 되는 거예요. 비무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금정이죠. 먼 그림의 뜻을 그려놓은 것에 멀리 그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가 이 끝에 말기, 이 끝에 결국 마지막 기술을 보니 변신 빙그레 쓴 웃음만 빙그레하고 웃음만 나타날 뿐이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명운은 부재, 명과 운은 고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무이구사 아무 일에 도움이 되질 않으니 소위 무슨 거와 같으냐, 학자예요. 말을 학자. 이건 박희철자고요. 학찰지부 옛날에 막 소낙비가 시골에 내려가면 소낙비가 한번 지나가면 마차가 지나간 자리에 물이 좀 고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겨우 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승두지수 조그만 그 한량 있는 한 말의 물 속에 한우지 땅의 끝이 있었으니 고누시 공경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학철지부예요. 이거 거기에 이제 붕어가 하다하다 뛰는 거예요. 막비명하라. 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순수기정 그 운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그것을 순하게 발음을 따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만큼 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철저 선생님의 그 평가를 제가 써놨죠. 그래서 심해점의 격분론과 조용실은 생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저 142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적천수가 280, 90번까지 가니까 저 142번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합간유살격을 해서 아주 좋은 격이라고 명을 보는 사람이 심해점 선생, 임철철 선생 명을 이야기했는데 전부 쓸데없다. 명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격국론을 그때 당시만 공부를 했다가 아니다 그리고 적천수 600원 주까지 있는 걸 그건 아니에요. 또 사실은 그 다음에 진수함 선생이 적천수 저거를 지었어요. 그게 어디 있나요? 제가 그것도 있는데요. 적천수 집요, 집요를 적천수 집요죠. 그걸 지었어요. 그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례명절 거기도 없어요. 철저 선생이 사례명절을 넣으신 거죠. 적천수 집요 있는데, 자 오늘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유살인데 무식제, 식신이 제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인성 쓰면 돼요. 꼭 식신 살이 있는데 꼭 저걸 제하는 것만 찾냐? 그렇진 않다. 인성 쓰면 돼요. 자 이게 살격이에요. 살격인데 살격이에요. 그런데 이 인성 쓰는 거예요. 인성 쓰고 목체 금토용조예요. 그래서 금이 없잖아요. 금이 없으면
토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쓴다는 거예요. 정말 인술 쓰겄다는 거예요. 조원의 명이 그렇다. 조원의 한번 쳐볼까요? 목체죠. 예. 그래서 금토를 쓰는데 금이 없으니까 토화로 간다. 예, 좋다 이거예요. 조시랑 조원에 여기 있네요. 조지부도 있고요. 예, 맞아요. 화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금도 좋아요. 왜? 목이 채니까. 네, 금도 괜찮아요. 금토 용조에서 금을 없으니까 못 쓰지만 대운에선 관계없다. 네, 들어와도. 그러나 사실은 뭐 오화가 좀 있으니까 무호가 있으니까 좀 껄끄럽죠. 네, 신금이 들어오면 유금이나 들어오면 이거 막아주니까 좀 안 좋죠. 그러나 이 신금은 뭐 또 인신충을 하네요. 네, 들어와서. 그러네요. 천간으로는 경신금은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 조원의 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자, 결론은 지서, 서에 책에 이르기를 유제살, 제사를 하는데 불가태가, 태과하면 안 된다는 소리과 비록 역시 이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운에서 재인으로 흐르면 역시 발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비리다. 한쪽으로 한 가지로만 잡지 말라. 식신이 왕하면 뭐를 쓴다? 인성을 써라. 재성은 안 돼요. 식신생재하니까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인성을 쓰든 근데 따로 떨어져야지 재성과 인성이 같이 붙으면 안 되죠. 제극인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발복하는데 한쪽으로는 고집하지 마라. 또 있다. 만약 기명종살이라는 게 있는데 명을 버리고 살을 따르는 거요. 네, 그렇죠. 즉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외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권 마지막 번에 외격으로 빠져나가 있다는 거예요. 기명종살 있어요. 기명종제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이 결론이 난 거 보니까 강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논평관 치운론이 돼요. 이제 여기에는 대운이 쫙 있어요. 설화구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격은 아니에요. 양인격이에요. 임철조 선생은요. 근데 상태로는 꼭 합간유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다. 합간유살이든 거살유관이든 글자만 가지고는 안 좋다. 대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